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양진호 회장, 갑질, 폭행 등 각종 혐의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엽기 행강, 끝이 보이질 않는데요. 이번에는 첨부 살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네, 이제 폭행, 강요, 성폭력 등 지금 현재 6기 혐의로 기소 중인 현재 양진호 이제 그 회장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첨부 살인 예비 업무가 추가적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용은 그 2015년 그 9월에 말이죠. 이 승려 모 씨에게 김모 씨에게 이제 돈을 주고 그 자기가 이혼을 한 그 아내의 형부니까 손이 동서가 되겠죠. 예. 그 사람을 살해달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혐의인데요. 네. 경찰은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관련자들 상대로 확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승려가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네네.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양진호 회장이 구체적으로 특정 부위, 즉 옆구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허벅지 대동맥 같은 부위를 지칭을 하면서 찔러달라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 3천만 원에 관련돼서는 이 사람은 돌려줬다라고 하고 예. 양진호 회장은 그건 희주한 돈이니까 난 돌려받지 않았다. 네네. 뭐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살인을 살해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은 했지만 실제로 시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비 음모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구체적으로 살해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실행에 착수했다고 한다면 했는데 뭐 이걸 하다가 말았다고 하면 예. 이제 살인 미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비 음모인데 지금 양진호 회장이 이제 휴대폰에 대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그 처에 아내 이제 형부 얼굴 사진이 있고 이제 주소가 있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걸 그 스님한테 보낸 이제 그런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살해를 해달라는 나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네. 3천만 원을 받았고 그중에 2천만 원 정도를 또 다른 그 조직폭력배 출신 거기에다 2천만 원을 줬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살인을 할 음모를 꾸민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살인 예비 음모라고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이제 3천만 원인데 과연 살인을 청부하는 데 있어서 3천만 원 정도가 되겠느냐 약간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3천만 원 가지고 과연 누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범죄사의 탈로 나면 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복역을 해야 하는데 예. 이 돈 가지고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양진호 회장은 이제 극구 부인을 하면서 네. 이 3천만 원은 자기가 시주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스님이기 예. 때문에 시주 형식으로 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휴대폰에 아내의 형부의 얼굴 사진과 그렇죠. 주소를 해서 전송을 했을까 예. 그런 게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네. 이제 경찰이 이 부분에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전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보면 특히 이제 조직폭력배 그러니까 청부 살인을 스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때려줘라고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 예비 음모하고 그러니까 살해하라는 거하고 단지 혼내주라 했다는 거는 차원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각각의 어떤 주장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왜 이 스님 휴대폰에서 그 양 회장의 아내의 그 손윗동서, 그러니까 양 회장의 손윗동서의 사진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가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이 양 회장하고 이 스님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했길래 이런 사진까지 주고받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2014년에 지인의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양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그 스님이 정신적 지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멘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정신적 지주이면서 멘토인데 그 사람에게 뭐 누구에게 좀 해를 끼쳐달라라고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게요.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인데요. 예. 어쨌건 간에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4명 중에서 3명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양 회장하고 지금 청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직폭력배 출신 2명은 부인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이 스님만 본인은 그런 그 부탁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지금 또 돈 문제도 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주로 낸 거다 나는 돌려줬다라고 네네. 하니까 그건 뭐 저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떻게 것으로 밝혀낼 보입니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돈을 갖다가 줬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직접 줬다 네. 아니면 또 뭐 은행을 통해서 줬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 이 양 회장 같은 경우가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줬으며 또 다시 돌려 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줬다. 또 옆에 어떤 사람이 뭐 있었다. 네네. 목격자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대질 신문을 해가지고 그 진술에 있어서의 신빙성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예. 양진호 회장은 이제 스님 관계는 이제 보통 관계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스님 자체가 양진호 회장에게 대통령이 될 상이다.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뭐 일본군이 남기고 간 뭐 금괴를 찾는다랄지요. 네. 허무맹랑한 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한 것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냥 엽기적인 행각들이 일종의 이제 승려로부터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미신을 믿는 그렇죠. 약간 그런 굉장히 의미로요. 그 예. 양진호 회장의 어떤 행동을 보면 굉장히 엽기적인 행각인데 네네. 이게 상당히 주술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친한 관계였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양진호 회장은 뭐 3천만 원 줬다 시주 명목으로 줬다고 하는데 스님은 다시 돌려줬다. 네. 그리고 이것은 살인에 대한 청탁 명분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양준호 회장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떤 뭐 지금 양준호 회장의 휴대폰에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진, 그러니까 아내의 형부의 사진과 주소를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 스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아주 순수하게 나는 살인 청탁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네. 이걸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스님 자체도 사실은 살인 애비 음모의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인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추궁을 받으니까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서 네. 쉽게 이걸 자백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약간 뭐 의아한 측면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양진호 회장의 진술도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양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없어서 진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변호인을 당장 어떻게 구해서 진술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도 네. 관심이거든요. 지난달 24일에 그 수원지법 성남시원에서 형사 1부에서 저 재판이 있을 때 변호인 3명이 전부 다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유를 댄 것이 그 사람들이 집안에 3명이 동시에 그 어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자기는 이제 사설 변호인을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이제 판단을 했냐면 이 변론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네. 이 반드시 이 필요적인 변론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21일 날 이번 달 20일 날 오전 11시로 연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국선 변호인을 재판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살인 예비 업무까지도 나온 이 상황에서 지금 양진호 회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를 할 수 네네.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지지부진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그 깔끔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이 사람 상당히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여기 우리 김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변호사들이 얼마나 상당히 많은데 이 어떤 그 변호인을 갖다가 구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러게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가 좀 어렵죠. 예. 지금 제2의 양진호라고 불리는 송명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대형 로펌을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양진호 회장은 뭐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부가 충분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변호인단 이제 구하는 게 그런 어려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양진호 회장 사건은 이제 필요적 변론 사건이에요. 이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는 이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줄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사임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다시 새로 선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네. 사건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 변론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엽기적인 생각이고 네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론하는 데서 힘들 뿐만 아니라 변론을 했을 때의 어떠한 오히려 여론, 그로부터 예. 수입료를 받는 것보다도 더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변호인들이 이제 선뜻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변호인을 선임했었잖아요. 네. 물론 선임한 사람들 사임한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본인의 어떤 입지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진호 회장이 변호인에게 굉장히 까다롭게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뭐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전혀 지금 범죄 혐의와 전혀 상관없는데 뭐 억지 주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의뢰인이 너무나 까다로우면서 네네. 사실 법정에서 주장할 수 없는 내용들을 주장해달라고 계속하면 그러면 사실 자기의 어떤 양심과 그런 거에 반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자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 선임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구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네. 결국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앞으로 변호인 아직까지 뭐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변호인단을 과연 선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